너무 중요한 단어들인데 우리가 잘못 쓴 단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단어들이 아닙니다. 이게 또 어려운 단어들은 더더욱 아니고요. 그런데 잘 못 써요. 또 사용을 하면 원어민들은 이렇게 사용 안 한대요. 자, 이런 단어들이 주로 어디서 발생을 할까요? 네, 동사들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자, 영어는 명사 중심의 언어다. 그리고 영어의 동사는 우리의 동사 쓰임이 다르다. 이 두 가지 명제는 영어 공부를 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명제죠. 그런데 동사라는데 명사가 중요하다고? 네,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오늘 다루는 이 단어들에서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자, 이 단어들은 이 두 가지 명제를 이해하게 해주는 대표적인 동사들인 만큼 아주 중요한 동사들입니다. 자, 이 단어들은 바로 set, lay, 그리고 push입니다. 자, 우선 그럼 우리말로 이해하는 기본 개념부터 알아봐야겠죠? 이 세 단어의 기본 개념은 똑같습니다. 바로 놓다입니다. 놓는 거죠. 자, 그러면 기본 개념이 똑같은데 왜 세 개로 나눴을까요? 그리고 또 이건 왜 어려울까요? 자, 이 이유를 찾는 게 바로 오늘 영상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자, 우선 각각의 동사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겠죠? 이 set, 이 동사는 절대 어려운 동사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동사를 잘 알고 있지만 잘 사용 못해요. 왜죠? 사용법을 잘 모르기 때문이죠. 이 set은 sed, S-E-D,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sed, S-E-D에 뿌리를 두고 있는 수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sit과 sit입니다. 이 두 단어 sit과 sit을 보면 다 앉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네요. 네, 그래서 이 SED, set의 기본 개념은 앉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set도 앉다와 앉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겠네요? 맞습니다. 앉게 두는 겁니다. 어디 앉혀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set의 기본 개념은 놓다가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lay입니다. 자, 이 lay도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사용법만 잘 알면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단어죠. 이 lay는 인도 유럽어적 어근인 LEGH에서 왔습니다. 자, 이 LEGH에서 온 단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lie입니다. 그래서 이 LEGH의 기본 개념은 눕다입니다. 자, 이제 누웠으니까 눕혀 놓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lay가 등장을 합니다. lay는 눕혀 놓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이 놓다가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put입니다. put은 사실 뚜렷한 어근은 없습니다. 자, 이게 아직 못 찾았을 수도 있고 또 외래어, 외국에서 들어온 데서 유래돼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 어근이 중요한 단어가 있고 어근이 중요하지 않은 단어가 있는데 어근이 없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put의 기본 개념 한번 알아봐야겠죠. 자, put의 기본 개념은 일반적으로 Old Norse, 옛 바이킹어에서 유래됐다는 게 일반적입니다. Once upon a time, 옛날 옛적에 이 바이킹들이 돌을 들어서 멀리 던지는 그런 경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돌을 들어서 던지는 것, 이것을 put이라고 했는데요. 돌을 던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어딘가에 떨어져서 놓이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와서는 이 put의 의미가 놓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제까지 각 동사들의 기본 개념을 좀 알아봤습니다. 똑같은 기본 개념인데 좀 느낌이 다르죠? 여러분들 눈치채셨나요? 네, 맞습니다. 자, 느낌이 좀 틀립니다. 이 set 같은 경우는 어디 앉혀서 놓는 겁니다. 자, 앉혀서 놓으니까 이 수직적인 느낌이 들죠? 이 set의 핵심은 이 수직입니다. 그러면 lay는요? lay는 눕혀서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이 수평이 되는 거죠. 여기 병 하나와 책이 있습니다. 자, 제가 병을 수직적으로 한번 놔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뭐라고 하나요? 네, set a bottle on the table. 자, 이렇게 표현하죠. 자, 여기 lay 표현할 수 있을까요? 쓸 수 있을까요? 못 쓴다고요? 못 쓸까요? 쓸 수 있죠. 제가 이렇게 안 놓고 이렇게 놓을 수도 있잖아요. 자, 이렇게 놓는다면 lay a bottle on the table. 예, 쓸 수 있습니다. 자, 책이 여기 한 권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자, 이게 수평적으로 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lay a book on the table. 쓸 수 있습니다. set은요? 네, set도 쓸 수 있습니다. 책을 이렇게 세워둘 수도 있잖아요. 자, 우리가 보통 책 한 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책장에 이런 식으로 비슷한 종류의 책들이 쭉 꼽혀 있잖아요. 이걸 a set of books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set a bottle on the table, lay a book on the table 이런 표현들 많이 들어보셨나요? 많이 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럼 어떤 표현들을 많이 들어보셨나요? 혹시 이 표현 아닌가요? Put a bottle on the table, put a book on the table. 자, 이게 오늘 중요한 겁니다. 자, 제가 지난 영상에서 run이 뜻이 많기로 1이라고 했죠? 그거는 현재까지 비공식적인 1입니다. 그럼 현재 공식적 1위는 뭘까요? 바로 set입니다. 여러분, set인데 이 set이 많이 쓰인다는 거 느껴지시나요? 안 느껴지시죠? 왜일까요? 여러분들 그 이유 방금 전에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방금 이 set과 lay 대신에 뭐 썼죠? put을 썼죠. 이 put이 set과 lay를 잠식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put이 어떻게 이 set과 lay를 잠식해 들어가기 시작했을까요? 이건 이 put의 기본 개념에서 이제 유래가 됐는데, 이 기본 개념 뭐였죠? 바이킹이 돌을 들어서 던지는 행위, 이거였죠. 그러면 돌을 던지면 돌이 어떻게 놓이게 되나요? 던지니까 뭐 수평적으로 놓일 수도 있고 수직적으로 놓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put은 수직과 수평이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put은 수직과 수평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편하죠. 사용하기 편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set과 lay 대신에 사용하기 편한 put을 일상생활에 많이 사용하기 시작한 거죠. 자, put이 set과 lay를 계속 잠식해 나가는데 얼마나 더 잠식해 나갈지는 아직 진행형입니다. 자, put이 많이 잠식해 들어가긴 했지만 이 set과 lay는 아직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게 잠식을 한 거지 이 단어들이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아까도 보셨지만 set a bottle on the table 쓸 수 있죠. put a bottle on the table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 같이 쓸 수 있는 표현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뭐 옛날부터 내려오던 이런 표현들은 아직 put이 잠식을 못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sunsets 이러지 sunputs 이런 말 안 쓰잖아요. 그리고 우리 뭐 정식 디너나 뭐 이렇게 테이블 차린다고 할 때 set the table 이렇게 하지 뭐 put the table 이렇게 안 쓰죠. 또 시간도 time set이지 time put 이런 말 안 쓰잖아요. 아직도 여전히 set과 lay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제가 이 영상 맨 처음 시작할 때 영어에 대해서 명제를 두 가지 던졌습니다. 첫 번째는 영어는 명사의 언어다. 두 번째는 동사의 쓰임이 우리와 쓰임이 다르다. 자, 원어민들은 이 독립된 객체, 명사를 바라볼 때 굉장히 디테일하게 봅니다. 어느 정도까지요? 수직이냐 수평이냐를 구분할 정도로요. 이 구별을 해서 이 독립된 객체에 맞는 이 동사를 찾아서 넣는 거죠. 연결하는 겁니다. 자, set이냐 lay냐. 자, 우리는 동사 공부를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다. 자, 우리 명사에 대해서 좀 더 들어가 볼까요? 만약에 너 좀 더 먹을래? 뭐 좀 더 마실래? 자, 이거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You wanna drink more?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이거 말 됩니다. 그런데 원어민 입장에서 보면은 뭘 더 마시는지, 뭘 더 먹을 건지, 뭐 콜라를 더 마실 건지, 커피를 더 마실 건지 명확하지 않잖아요. 원어민들은 이 명확한 독립된 객체가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명사를 주로 쓰죠. More coffee? More tea? 이런 식으로요. 자, 이렇게 명사가 명확해지면 동사는 무슨 역할을 하죠?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는 어떤 게 적당할까요? wanna가 적당할 것 같은데요. Want some more coffee? Want some more tea? 자, 이런 식으로요. 자, set, lay, 그리고 put 이야기에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명사가 명확해지고 동사를 연결해주면 이 영어는 명료해지고 또 짧아진다. 자,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렇게 공부하면 영어가 쉬워집니다. 자, 여러분, 이제 set, lay, 그리고 put 어느 정도 뭐 어떻게 다른지 좀 구분이 가시죠? 자, 그래도 set이 공식 1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끝내긴 좀 아쉽습니다. 아까워요. 그래서 좀 확장 개념까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자, set. 이 수직적으로 놓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평적으로 놓는 것보다 어떤가요? 더 단단한 느낌이 들죠? 자, 이 느낌도 여러분들이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관념적으로 바라보면
수직이잖아요. 그렇게 바르게 놓는 겁니다. 이 바르게 놓는 느낌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시간에 대입해 볼까요? set time. 정확하잖아요. 이 정확한 느낌. 이 정확한 느낌까지 여러분들이 습득하고 체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셋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셋을 봤을 때 훨씬 더 풍부하게 그리고 또 다양하게 바라볼 수 있거든요. 자, 레이는 어떨까요? 레이는 수평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직적인 것보다 좀 더 안정적인 느낌, 이 안정적인 느낌을 느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확장 개념까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너스 동사 하나 더 있습니다. 자, set, lay, put. 이거는 어떤 게 중요했죠? 수직으로 놓느냐, 수평으로 놓느냐, 이 놓는 형태가 중요했죠? 근데 노타를 가진 기본 개념 중에 중요한 동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place인데요. 자, place는 뭐가 중요할까요? 장소, 로케이션이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놓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다 놓는지 중요한 거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Do not place your dog into my car. 개가 수직으로 서 있든 누워 있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차 안에 넣지 말아라. 이 장소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place는 보통 이 기계 어셈블리 있잖아요. 조립하는 거. 조립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확한 장소에 놔야 되죠. 그래야 기계가 잘 조립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계 어셈블리 매뉴얼에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우리가 set, lay, put 이런 단어들 알아봤잖아요. 이 단어들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원어민들 정말 많이 사용해요. 여러분들도 이 명사만 명확해지면 느낌 오실 때가 확 있어요. 자, 수직적으로 놓을 때는 set, 수평적으로 놓을 때는 lay, 좀 헷갈리시면 put, 그리고 장소가 나오면 place. 자, 이거 우리도 잘 사용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보죠.